안녕하세요. 한성자동차 방배전시장 프로덕 익스퍼트 지상구입니다. 오늘 더 뉴 GLE 400D 포매틱 쿠페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성자동차 방배전시장은 전시공간과 서비스센터가 한자리에 있어 차량 구매 및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전시장입니다. 많이 방문하시어 시승 및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키레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도어 캐치 외부를 보시면 이렇게 터치하는 패드가 있습니다. 터치를 해주시면 차량의 문이 닫히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 손을 넣어주시면 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사이드 미러가 같이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외부와 내부에 있는 터치 센서가 동시에 맞닿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사오니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썸머 오프닝, 클로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썸머 오프닝 같은 경우에 키에 있는 차량의 열림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차량의 전체적인 윈도우와 선루프가 오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닫기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썸머 클로징이 실행되면서 윈도우 및 선루프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개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개폐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운전석 도어 하단 부분에 트렁크 개폐 스위치가 있고, 두 번째는 키에서 트렁크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트렁크 쪽에 있는 엠블럼 라인 상단 부분을 눌러주시면 오픈이 되고, 마지막은 키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엠블럼 라인 밑으로 해서 발을 넣었다가 빼주시면 오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가 오픈된 상태에서 위쪽을 보시면 스탑 버튼과 자물쇠 모양이 있는데, 스탑 버튼은 트렁크를 닫는 버튼, 자물쇠 모양은 트렁크가 닫히면서 전체 도어락까지 닫아드리는 기능을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우측 부분을 보시면 에어 서스펜션 버튼이 있습니다. 당겨주시면 트렁크 뒤쪽에 있는 서스펜션이 하강을 하여 트렁크의 물건을 적재하시기 편하게 세팅이 될 거고, 반대로 다시 당겨주시면 전체적으로 수평을 맞춰서 다시 운행하시기 편하게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 개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도어락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주유구 끝부분을 눌러주시면 오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을 보시면 디젤류가 들어갈 수 있는 캡이 있고, 파란색 캡은 애드블루를 넣어줄 수 있는 캡입니다. 반대로 닫으실 때는 끝쪽 부분을 눌러서 주유구를 닫아줄 수 있고, 여기서 주의사항으로는 차량의 도어락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주유구를 누르셔도 오픈되지 않습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트의 하단 부분을 앞뒤로 조절해 주시면 위치할 수 있고요. 뒤에 부분을 위아래로 해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 부분은 허벅지 공간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고요. 허리 부분은 뒤 앞으로, 머리 부분은 위아래로 맞춰 주실 겁니다. 이렇게 시트를 맞춰 주시고 메모리로 저장하실 수 있는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시트, 사이드 미러,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추가적으로 핸들까지 조절하실 수 있고요. 저장하시는 방법은 M 누르시고 숫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하신 후에 원하시는 숫자를 선택해 주시면 저장한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고요. 옆에 있는 열선 버튼 같은 경우에 눌러주시면 빨간색으로 3단계 조절이 되고, 원하시는 버튼을 다시 눌러서 단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버튼은 이제 통풍 시트 부분이 될 거고, 3단계로 파란색 불이 나올 거고, 원하시는 상태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R이라는 버튼은 조수석을 가리키는 거고, 눌러주시면 조수석에 있는 시트라든지 열선, 통풍 시트를 운전석에서 대신 컨트롤 주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은 도어락을 열고 닫고 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지정하시고 동서남북으로 사이드 미러를 맞춰 주실 겁니다. 가운데 있는 버튼은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조절하실 때 쓸 거고, 누르시면 접히고 누르시면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윈도우 버튼이 있을 거고, 밑에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좌석에서는 윈도우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버튼은 트렁크 개폐 버튼입니다. 당겨주시면 트렁크가 오픈이 될 거고, 반대로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다이얼을 보시면 현재 오토 상태가 전방에 멀티빔 라이트가 활성화돼서 외부의 상황에 맞춰서 라이트를 조절해드리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시면 미등이 켜질 거고,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하향등이 세팅이 됩니다. 맨 끝쪽에 있는 등은 파킹등이라고 해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좌우에 라이트를 켜드리게 세팅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사용하시지 않는 등입니다. 팁으로 설명을 드리면,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P로 두셨을 경우에
앞뒤에 라이트가 꺼지기 때문에 자동차 극장 같은 곳에서 사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보시면 안개등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전후방에 안개등이 세팅이 될 거고, 안개등 같은 경우에 이제 안개가 많이 꼈을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위아래로 해서 이 계기판의 밝기를 따로 조절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문이 열리거나 했을 때 사이드 브레이크가 강제로 걸릴 거고요. 기어를 드라이브로 변속하시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혹시나 수동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버튼 눌러주시면 수동으로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고 당겨주시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위치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레버를 몸쪽으로 당기시면 몸쪽으로 오고, 바깥쪽으로 미시면 바깥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리시면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리시면 위로 올라가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핸들에 열선 버튼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면 열선이 켜지고, 몸쪽으로 당기시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버를 아래 위로 움직여서 왼쪽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줄 수 있습니다.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상향등을 한 번씩 깜빡깜빡 비추실 때 활용하실 거고요. 바깥으로 한번 밀어주시면 상향등 어시스트가 활성화돼서 상향등을 외부의 상황에 맞춰서 조절해 드립니다. 왼쪽에는 와이퍼가 있습니다. 수동 와이퍼가 있고요. 은색 버튼을 한 번 누르시면 와이퍼가 한 번 움직이고, 길게 눌러주시면 워셔액이 나오면서 와이퍼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0번 버튼은 오토 와이퍼가 현재 꺼져 있다는 표시고요. 첫 번째 눈금이나 두 번째 눈금으로 와이퍼를 돌려주시면 비가 올 때 와이퍼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오토 와이퍼가 세팅이 될 겁니다. 위에 있는 실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선과 두 번째 실선 같은 경우에 와이퍼를 수동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해드리는 버튼이 될 거고요. 첫 번째는 수동으로 천천히, 두 번째는 수동으로 빠르게 버튼이 될 겁니다. 패들 시프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스티어링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이 앞쪽에 보시면 마이너스 패들과 플러스 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드라이브 상태에서 마이너스 패드를 길게 누르고 계시면 드라이브가 M으로 바뀌면서 매뉴얼 모드가 생성이 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성해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컬러 MC 기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컬러 MC 기어는 2단계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드라이브로 변속이 될 거고, 위로 쭉 올려주시면 후진 기어가 세팅이 됩니다. 옆에 버튼 누르시면 파킹이 걸릴 거고요. 아래 위로 움직일 때 중간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간까지가 전부 다 중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기판 터치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기판에 메뉴가 뜨게 되어 있고,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좌우로 쓸듯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터치패드를 위로 쓸듯이 움직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서 다시 트립을 선택해 주시면 트립 메뉴 안에서 아래 위로 터치해서 메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있는 원 안에 있는 메뉴들도 터치패드를 움직여서 위아래로 해서 모양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리밋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밑에 보이시는 플러스 셋과 마이너스 셋을 조절해 주시면 원하는 속도를 세팅할 수가 있고요. 속도 이상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게 세팅하는 제한 속도 기능입니다. 이 버튼은 다시 끄는 방법은 리밋을 눌러주시면 꺼지게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반자율 주행이라고 명칭하고 있고, 운행하시던 속도에서 플러스 셋을 눌러주시면 운행하시던 속도가 세팅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차량의 속도를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기능을 끄시려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시거나 캔슬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위로 올리시면 리스타트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세팅하셨던 속도를 다시 불러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 때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위아래로 해서 총 4칸으로 차량의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의 터치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 버튼 눌러주시면 센터에 메뉴가 뜨게 되어 있고요. 터치를 이용해서 좌우나 위아래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하시겠다 하시면 네모난 걸 꾹 눌러주시면 선택이 될 거고요. 이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연결했을 때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을 수 있는 버튼이 될 거고요. 차량의 음악이라든지 전체적인 볼륨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음소거가 걸리게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부분 별 표시는 밑으로 내렸을 때
고객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부분 즐겨찾기한 내용이 이 안쪽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링거트링이라고 해서 음성인식 기능이고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기능들을 음성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전화 메뉴입니다. 전화를 눌러주시면 앞쪽에 장치 연결이라고 떠 있는 상태에서 핸드폰에서 블루투스 설정 창으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이 설정 상태에서 장치 연결을 누르시면 바로 앞에 화면에 핸드폰 이름이 검색이 됩니다. 선택해 주시면 핸드폰에 잠시 후에 확인 버튼이 뜰 거고요. 확인 선택해 주시면 블루투스가 1차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밑에 블루투스 그림 눌러 주셔갖고 음악까지 연동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이 메뉴 안에서 최근 통화 목록이라든지 고객님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를 검색해서 전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앞쪽에 목적지 입력 부분을 선택해 주시게 될 거고요. 최초로 원하시는 지역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명을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전체 지역이 뜰 거고, 지역을 선택 후에 원하시는 위치를 초성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방배전시장이 내방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방역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초성으로 니은, 비읍, 이음 이렇게 입력하시면 오른쪽에 추천 메뉴에 내방역이 있고요. 선택해 주시면 세부 내역이 뜰 겁니다. 세부 내역에서 한 번 더 선택해 주시면 원하시는 목적지를 안내받을 수 있는 삼각형 모양이 있고, 그 위쪽으로 별 표시를 눌러주시면 즐겨찾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 즐겨찾기로 저장 가능하고요. 이때 목적지를 안내받으신 후에 목적지를 취소하고 싶으시면 한번 터치를 해주시고 밑에 보시는 X 버튼을 눌러주시면 취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오른쪽을 보시면 2D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정북이나 3D, 2D로 해서 원하시는 내비 모양을 보실 수 있고요. 축소 확대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처럼 이렇게 넓게 펼쳐 주시거나 좁혀 주시면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축소 확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선택해 주시고 이 화면 안에서 터치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채널을 위치해 주시면 그 라디오가 활성화됩니다. 추가적으로 저장을 원하시면 잠시 후에 플러스 메뉴가 떠 있기 때문에 선택해 주셨을 때 그 숫자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삭제 원하시면 이 원하시는 부분을 누르고 계셨을 때 삭제 버튼이 뜨고 눌러주시면 삭제가 되게 되어 있고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알아서 채널을 다 잡고 있고 FM과 AM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라디오에서 요즘에는 코로나 알림이라고 해서 알림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을 끄고 싶다 하시면 톱니바퀴 부분을 눌러주시면 방송국 뉴스라고 있습니다. 이 체크 부분을 해제해 주시면 코로나 알림이 울리지 않습니다. 미디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를 선택해 주신 후에 블루투스를 통해서 핸드폰 음악을 틀어주시면 음악이 재생이 될 거고, USB 쪽은 USB를 선택해 주신 후에 원하시는 부분에 USB를 꽂아 주시고 재생을 해 주시면 음악이나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으로는 영상 같은 경우 운행 중에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정차 중에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웰빙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웰빙 선택 후에 메뉴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트 키네틱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행 시에 몸이 굳어 있는 부분을 시트가 조금씩 움직여서 몸의 긴장을 완화해 드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시트 히팅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시트의 히팅을 의자라든지 허리, 의자, 그리고 허리 부분 이런 식의 나눠서 원하시는 위치로 히팅 밸런스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 부분은 여기 세팅되어 있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앰비언트 라이트 메뉴가 있습니다. 색상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총 2가지의 방법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컬러라는 10가지의 색상이 있고요. 멀티컬러를 해제하셨을 때 단색으로 해서 64가지의 색상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을 이렇게 콕 집어주시면 그 색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변경이 되게 되어 있고요. 멀티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색상을 눌러주시면 그 색깔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를 눌러주시면 차량의 조향 각도라든지 아니면 가속과 제동력에 대한 내용들이 앞에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엔진 데이터 값과 배터리 전압이나 부스터 압력 같은 거를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연비 부분을 보시면 차량의 총 연비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멜세스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콘 안으로 들어가신 상태에서 멜세스미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은 원하시는 어플의 기능을 구매하셨을 때 오른쪽에 폴더가 띄워지게 되어 있고, 현재는 스마트폰 서비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메뉴를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어를 실행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안드로이드 오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핸드폰에서 잠금화면을 해제한 후에 USB 포터 중에 핸드폰 그림이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케이블 연결해 주실 건데, 이때 케이블은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쪽 케이블을 핸드폰으로 꽂아 주시게 될 거고요. 앞쪽에 동의함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동의함을 선택해 주실 거예요. 잠시 후에 핸드폰에서 동의해 달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뜰 건데 전체 동의를 해 주시게 될 거고요. 바로 내비가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시게 되면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 내비를 사용하실 수 있고, 기존의 내비도 물론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홈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핸드폰에 있는 일부 어플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능을 활용하시고 나서 케이블을 뽑아 주시면 기능이 해제됩니다. 이어서 애플 카플레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핸드폰에서 잠금화면을 해제해 주시고 데이터 통신 케이블을 핸드폰과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앞쪽에 바로 카플레이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사용 가능한 어플 같은 경우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앱이 티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핸드폰에서 허용된 몇 가지 어플을 활용하실 수 있고, 기능을 다 사용하신 후에 케이블을 해제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기능이 꺼집니다. 차량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정을 눌러주시면 총 5가지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킥 액세스와 보조장치, 차량, 라이트, 시스템이라는 메뉴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킥 액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SP라는 차량의 자세 제어 기능이 있고요. 항상 키고 운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M이라고 해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버튼이고, 눌러주시면 수동 기어 조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라고 해서 파크트로닉 기능이 있습니다. 차량의 주차 센서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여기 2가지의 버튼은 반자율 주행 시에 2가지의 기능이 항상 켜져 있어야지만 기능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왼쪽은 차선을 유지해드리고 오른쪽은 핸들을 조향해드릴 겁니다. HUD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전방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원 버튼이 될 거고요. 견인 방지 어시스트를 켜서 차량의 견인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모션 기능입니다. 실내에 누군가를 내려두고 하차를 하셨는데 깜빡 잊고 나가주셨어요. 그때 실내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실내 모션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알림을 드립니다. DSR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입니다. 켜주시고 크루즈 컨트롤에서 플러스 셋과 마이너스를 위아래로 조절해 주시면 숫자가 세팅이 됩니다. 현재 10km로 세팅해 놨다면 경사로를 내려오실 때 10km 속도로 경사로를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승하차 편의 기능입니다. 승하차 편의 기능은 30km 이하에서부터 차량의 서스펜션이 하강하여 승하차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승하차 하실 수 있게 세팅이 될 거고요. 세차 모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레인 센서라든지 사이드 미러,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것들이 세차하러 들어가실 때 전체적으로 닫히거나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조장치로 넘어가서 카메라인 주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인 주차 같은 경우에 조기 경고라든지 전체 경고를 껐다 켜주실 수도 있고요. 음량 조절도 하실 수 있습니다. 경고형의 높이도 조절하실 수 있고요. 교통표지판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각, 청각, 시각 꺼짐으로 해서 교통표지판의 어시스트를 조절하실 수 있고, 운행 중에 전방에 교통표지판을 띄워드리는 기능을 합니다. 능동형 차선 이탈 어시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km 이상에서부터 방향 지시등을 켜시지 않고 점선을 지나가시면 핸들에 진동이 올 겁니다. 만약 이때 실선을 지나가시게 될 경우에 가시려고 하는 반대쪽 뒤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차를 차선 안쪽으로 넣어드리는 기능을 할 거고요. 켜짐과 꺼짐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조기, 중간, 후기, 꺼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능동형 브레이크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의 거리 가까워지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띄워지고 인지 못하시고 더 가시면 차량이 경고음을 울릴 겁니다. 여기까지 인지 못하시면 고객님이 졸음운전한다고 판단할 거고 컨트롤러 없을 시에 브레이크를 넣어드리는 기능이 될 겁니다. 어텐션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운행하시던 습관을 기본적으로 저장해 놨다가 장거리 운행 시에 고객님의 패턴이 변경되면 졸음운전이라고 판단을 해서 앞쪽에 커피잔을 띄워드리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해제하시기 원하실 때 차량의 시동을 끄시고 운전석의 도어를 열고 닫고 하신 다음에 다시 시동을 켜주시면 기능이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센서티브나 스탠다드로 해서 이제 민감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 표시는 전방의 카메라로 신호등 표시를 인지해서 출발하실 때 앞쪽 카메라로 신호등 표시해 드리는 기능을 할 거고요.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능동형 사각지대 어시스트는 운행하실 때 양쪽 사이드 미러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쪽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인지 못하시고 방향지시 등을 켜주시면 경고음, 경고등으로 안내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차 어시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정차 중에도 양쪽 사이드 미러에 빨간불이 들어올 건데 그때 뒤쪽에서 9km 이상의 속도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차량의 문 레버까지 당겨주시면 경고음, 경고등으로 안내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 기준 속도 어댑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자율 주행 시에 실행이 될 거고 반자율 주행을 실행하신 상태에서 교차로라든지 하이패스 구간을 진행하실 때 그 구간에 맞는 속도로 차량의 속도를 제어해 드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다이나믹 셀렉 같은 경우에 차량의 인디비주얼 설정으로 수동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수저동 설정으로 주행 모드나 서스펜션, 스티어링, ESP 같은 것들을 변경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시트 설정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키를 입력해 주시면 그 키에 맞춰서 시트가 설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리시면 승하차 편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끄고 내리실 때 시트의 위치나 스티어링 위치가 변경이 돼서 내리시기 편하게 세팅이 될 겁니다. 벨트 조정은 벨트를 매셨을 때 몸쪽으로 벨트가 한번 당겨져서 차량 벨트가 몸으로 밀착해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프리세이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고 시에 벨트가 몸을 한 번 더 당겨서 몸을 밀착시켜 드리는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차량 잠김 알림음은 문을 닫으셨을 때 빵 소리가 나면서 차량의 문이 닫힘을 알려드리고요. 자동 잠금은 30km 이상에서부터 운행하셨을 때 차량의 문이 다 잠기는 기능입니다. 자동 미러 접힘 같은 경우에는 문 닫으셨을 때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을 할 거고요. 자동 검색, 주유소 검색을 켜두시면 내비게이션에서 주유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웰빙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부분으로 내려가서 실내외 소등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셨을 때 소등 지원을 해드리는 기능이고 안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 설정 값은 15초고 원하시는 초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및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차량의 계기판 디자인을 총 3가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식, 스포츠, 프로그레시브 중에 선택하시게 될 거고요. 선택하신 후에 나가기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입력 설정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키보드 언어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안에서 키보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천지인이나 영어 같은 세계 각국의 언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랭거트로닉 같은 경우에 음성인식 기능입니다. MVX 운영체제를 통한 음성인식 기능이고 이 부분은 제가 시연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운전석 온도 21도로 만들어줘. 운전석 측 온도를 22도로 설정할게요. 안녕 벤츠. 이제 말씀해주세요. 앰비언트 라이트 파란색으로 만들어줘. 알겠어요. 색상을 바꿀게요. 이와 같이 음성인식을 통해서 차량의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부분은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움말 음성 명령 트레이닝을 마치시면 이런 식으로 음성을 통해서 도움말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나 내비게이션의 음량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차량 전체 음량이라든지 알림 같은 것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및 날짜에 들어가시면 시간대 자동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GPS를 통해서 차량의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해 드립니다. 실내 라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룸미러 아래쪽에 있는 독서등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쪽 1열에 전체 실내 라이트가 켜지고,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2열에 있는 전체 라이트가 켜집니다. 오프 버튼 같은 경우에 차량의 문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실내등이 켜지게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내등 켜지는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밑에 멜세스 미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벤츠 고객센터로 연결이 돼서 간단한 서비스 또는 궁금한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거고요. SOS 같은 경우에 사고 시에 따로 이 버튼을 빼서 버튼 눌러주시면 차량의 위치로 119라든지 112를 불러드리는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루프 같은 경우 이 버튼을 뒤로 밀어주시면 먼저 블라인드가 열리고, 한 번 더 뒤로 미시면 유리 부분이 오픈이 됩니다. 반대로 뒤에서 아래로 내리면 유리가 닫히고, 다시 한번 내려주시면 블라인드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틸팅 같은 경우에 뒤에 부분을 잡고 올렸다가 내렸다 해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선글라스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조 기능은 여기 앞에 있는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쪽 화면에 터치 메뉴와 밑에 있는 아날로그 메뉴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메뉴로 안내를 드리면 위아래로 해서 차량의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고, 위아래로 해서 차량의 풍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토는 현재의 온도를 유지하는 오토가 될 거고,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김서림을 방지해 드릴 겁니다. 비상등이 위치하고 있고요. 리어 같은 경우에는 양쪽 사이드 미러랑 뒤쪽 유리에는 열선을 켜게 될 거고요. 외부 공기 차단 버튼이 있습니다. 차단 같은 경우에 눌러주시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해제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내 순환을 위해서 강제로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버튼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밑에 레스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활용을 해 주실 건데, 보통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공조기 안쪽에 남아있는 습기를 잔류열로 제거해 드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법은 시동을 끄시고 버튼을 누르신 후에 문을 닫고 나가주시면 자동으로 실행된 후에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싱크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온도를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싱크룰을 맞춰주신 거고요. 이쪽 부분은 이제 조수석의 온도를 따로 조절하실 때 활용하시게 될 겁니다. 추가적으로 패신저 에어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신저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에 타고 있는 사람의 무게에 따라서 에어백의 강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에어백을 꺼드릴 수도 있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 고무 패드 위쪽으로 핸드폰을 위치해 주시면 무선 충전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무선 충전 거치대 오른쪽으로 보시면 시거책 포트가 있고, 시거책 포트 위쪽으로 보시면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가 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으로 보시면 두 개의 컵홀더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터치패드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터치 면적을 좌우로 이동하시거나 아래 위로 해서 컨트롤하실 수가 있고, 무엇인가를 선택하실 때는 가운데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선택이 됩니다. 위에 있는 나가기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전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처음 전체 메뉴 초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가운데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 음악이라든지 라디오를 틀으셨을 때 다음 메뉴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터치패드 왼쪽을 보시면 다이나믹 셀렉 레버가 있습니다. 위아래로 조절하시면 인디비주얼이나 스포츠, 컴포트, 에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프로드라는 모드가 있고요. 고객님 운행하시는 조건에 따라서 원하시는 모드로 운행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버튼은 파킹 파일럿 버튼입니다. 눌러주시면 카메라의 부분을 디테일하게 보실 수도 있을 거고, 위에 P 상태에서 저속 구간으로 운행하셨을 경우 구간에 대한 주차 공간을 인지해서 앞에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앞에 메뉴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진행했을 때 자동차 어시스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차량의 설정 킥 버튼입니다. 누르시면 킥 액세스 메뉴로 들어가서 아까 보셨던 차량 설정 메뉴로 단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밑에 즐겨찾기 버튼이 있어서 눌러주시면 즐겨찾기 메뉴로 이동이 됩니다.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볼륨 조절 버튼이 있을 거고요. 이 볼륨 버튼은 위아래로 조절해 주시면 차량의 볼륨이 조절이 될 거고, 한번 꾹 눌러주시면 음소거가 진행이 됩니다. 길게 누르시면 시스템 끄기 및 디스플레이 크기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비를 누르시면 내비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고, 라디오나 미디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라디오나 미디어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텔 버튼 누르시면 전화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이 차량에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터치패드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위로 올려주시면 차량의 차고가 상승하게 되어 있고, 반대로 아래로 내리시면 차량의 차고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 오프로드 구간이나 방지턱 같은 곳을 지나가실 때 올려주시면 차량의 하체가 닿지 않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암레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하단 부분에 USB C-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키를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 키에 배터리가 없어서 방전 시에 키를 이 하단 부분에 거치해 주시면 비상으로 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비상 시동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는 조수석 안쪽 글로브 박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 앞쪽에 보시면 벨소리 그림이 있습니다. 벨소리 그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음량도 조절 가능하고, 길게 누르시면 영어나 한국어로 언어 설정도 가능합니다. 하이패스를 끄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계시면 하이패스의 기능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일드 락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안쪽에서 도어락이 잠기더라도 안쪽에서는 도어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아이들이 타고 있을 땐 차일드 락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쪽에 보이는 레버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차일드 락이 걸리고 문을 닫아 주셨을 때 실내에서는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해제할 때는 반대로 밑으로 내려주시면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 폴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벨트를 옆으로 살짝 밀어주시고 어깨 부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눕혀주시면 기본적인 6대4 폴딩이 완성됩니다. 반대로 다시 원상복귀 시키실 때는 위로 올려서 탁 소리가 날 때까지 위로 밀어주시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2열 공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왼쪽 좌석에 있는 온도를 따로 조절하시거나 바람이 나오는 위치를 따로 위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는 전체적으로 뒷열에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오토가 될 거고, 아래로 해서 풍량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프는 뒤쪽 2열에 공조기를 끄시는 버튼이 될 거고, 뒤쪽 오른쪽 좌석에 바람이 나오는 위치 조절이라든지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2열에 있는 아이소픽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 클립을 벗겨주시고 안에 있는 고리에 카시트를 장착해 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닛 개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 하단 부분으로 손을 넣어주시면 빨간색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당겨주시면 1차적으로 보닛이 개폐가 됩니다. 보닛 위쪽 부분에 엠블럼 안쪽으로 손을 넣어주시면 레버가 있고, 레버 누른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보닛이 개폐됩니다. 차량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을 보시면 차량의 배터리와 워셔액이 위치하고 있고, 기타 소모품 및 정비는 가까운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닛을 닫으실 때는 일정한 위치로 높이를 내려주시고 세게 하고 보닛을 닫아주셔야 확실하게 단차 없이 보닛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뉴 GLE 400D 포매틱 쿠페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린 한성자동차 방배전시장 프로덕트 익스퍼트 지상구였습니다. 저희 방배전시장은 10세대의 전시 차량과 AMG 퍼포먼스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전시장이 오니 많이 방문하셔 차량 시승 및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